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올해 1분기 동안에 체불된 임금이 무려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 대비 한 40% 정도가 증가한 거라고 하는데요. 좀 심각하죠. 심각하죠. 원인이 뭘까요? 뭐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지금 뭐 지속적인 경기 불황이기 때문에 임금도 체불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건설업 중에서 폐업 신고하는 곳이 25% 정도가 더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이 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작년 1년 동안에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복잡할 건 없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이제 진정을 넣고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이 어떤 합의나 이런 주선이 있으면 더 좋을 테지만 꼭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체불임금 확인서나 이런 거를 받아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빠르고 쉬운 민사소송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건데 자세한 지급명령 신청의 절차에 대해서는 요 위에 저희 지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이의하면 다시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게 되잖아요. 체불등 확인서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당연히 승소하는 것일까요? 물론 무조건 승소하고 무조건 패소하고 이런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다만 노동청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여러 사실 자료를 검토를 해서 확인됐다라고 해서 발급해준 체불금품 확인서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독자적으로 사법심사만을 하는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뭐 굉장히 유력한 그런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확실한 증거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소송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경기 침체잖아요. 실제로 파산하는 사용자도 많은데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적어도 3개월치 임금이나 아니면 3년치 퇴직금 정도는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서 파산하는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되게끔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대지급금 신청이라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임금을 보장받을 수도 있죠. 그럼요. 예전에는 뭐 체당금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다 법의 명칭이 바뀌어서 대지급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 최종 3개월치 임금 또는 최종 3년치 퇴직금 그리고 뭐 재해보상금 있으면 일정 부분의 재해보상금 이런 세 가지 형태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지급 신청을 통해서도 변제받지 못한 임금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사용자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파산한 그 파산재단 속에 있는 재산에서 일반 채권자로서 여전히 순위에 따라서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개인한테 계속해서 채권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사용자 개인에 대한 확정 판결이라든지 이런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좋겠죠? 그럼요. 사업장이 법인체로 운영되는 곳이었다면 법인이 파산하거나 소멸됐으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 사업체를 운영했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통해서 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으면 그 개인에게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또 새로운 재산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에 다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판결 확정은 꼭 받아 놓으신 것이 좋습니다. 근데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걸릴 수 있잖아요. 소멸시효는 항상 체크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뭐 민사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시효라고 할 수도 있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임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못 받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가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 근데 이렇게 확정 판결 받아 놓으시면 3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이렇게 훌쩍 연장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일단 연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재산이나 그런 것이
것이 파악되지 않아서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소송을 거쳐서 시효를 계속 연장해 놓는 그런 조치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반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용자도 종종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악의적인 임금체불만은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속되는 경기 불황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러 가지 방편을 써봐도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파산 절차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회사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파산 절차 이런 걸 고려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떤 사업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서로가 다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일 거잖아요. 그럴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효율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잠깐만. 말을 자꾸 끊이지 말라니까요. 이게 왠지 이게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걸 자꾸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